네, 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시인의 작품 님의 노래와 그다음에 수의 비밀이라는 작품을 분석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인 님의 노래, 김소월의 님의 노래 한번 보실까요? 전체적인 구성을 보게 되면요, 1년에서는 어땠습니까? 님의 노래가 주는 감동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을 가리지 않고 님과 함께하는 노래의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2년에서 어때요? 님의 노래에 대한 그리움, 너무나 그립고 또 시간과 장소, 1년에서는 시간이었지만 2년에서는 시간과 장소까지 나왔죠. 이걸 가리지 않고 함께하는 님의 노래다. 그렇죠? 이런 함께하는 노래의 이미지로 1, 2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일상에서의 노래는 어떻다 그랬어요? 삶의 원동력이요, 또 감동과 영감을 주는 노래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자의 삶을 위로해 줍니다. 님의 노래가. 아셨죠? 제목이 님의 노래예요. 3년에서는 뭡니까? 3년에서는 님의 노랫가락에 깊이 잠이 들었지 않습니까? 또 님의 노래와 함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은 전부 함께하는 모습이 담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잠을 자면서 노래를 들었죠. 깊은 휴식에 빠졌죠. 삶의 안식을 얻었죠. 그래서 일상과 분리해주는 기능이 돼서, 일상이라는 건 현재 님이 부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재하는 거에 대해서 분리해주는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이 잠을 잔다는 것은. 근데 사연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연에서는 사연이 중요한데, 그러나 그렇죠? 임의 노래에 대한 그리움이 여기서 아주 깊어집니다. 왜? 이미 부재한 현실을 확인해 버렸거든요. 그렇죠? 잠이 깨면서 삶의 어디에서도 함께할 수 없는 님의 노래를 확인한 거죠.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강하게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각,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한이 어때요?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의 심화. 그래서 요 마지막 연의 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시어와 시구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시구. 맑은 노래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맑은 노래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청각적이지 않습니까? 노래니까. 그리고 여기서 임을 연상케 하는 노래다라는 건 암이 아니라 임입니다. 또 감동과 영감을 주는 원천이다. 또 언제나 라는 시구가 나오는데, 요 언제나는 시어는 뭡니까? 영원 불변의 사랑이다. 그렇죠? 늘 함께하는 사랑이다. 긴 날 문 밖에서 이제 듣는다 그러죠, 노래를. 일상의 공간이자 시간과 공간이지 않습니까? 긴 날 문 밖이니까 어때요? 님이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서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고운 노래란 말이 나오거든요. 고운 노래, 맑은 노래, 고운 노래. 고운 노래는 맑은 노래를 갖다가 어때요? 변주했죠, 변주. 그렇죠? 그러니까 맑은을 고운으로 변신시켰죠. 그러면서 그리움을 훨씬 더 강조를 했다라는 거. 또 해가 떨어지고 저물도록, 또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그랬죠. 노랫소리가. 이거 어때요? 삶의 어디에서나 늘 함께하는 님의 노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 수사적인 표현으로는 어때요? 유사한 통사 구조가 좀 반복된 겁니다. 아셨죠? 시간의 흐름을 잘 전달하면서 님에 대한 사랑을 잘 표현했습니다. 또 잠이라는 시어의 의미는 뭐냐면 휴식이잖아요. 휴식. 그죠? 현실 도피. 그러니까 현실 도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꾼다는 얘기는 일상과 또 단절된 거죠. 일상이라는 건 뭡니까? 현재 부재 중이지만 잠을 자면서 님과 함께하고 있죠. 그런 겁니다. 잠은. 홀로 누워도, 홀로라는 것은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면서 화자의 외로운 처지가 직접 드러난 겁니다. 아셨죠? 또 그러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연에. 그러나는 어떤 기능을 한다? 시상이 바뀌고 어조가 바뀌고 님의 부재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포스근이라는 시어는요, 포근하게라는 뜻이죠. 포근하게. 그렇죠?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근하게 깊이라는 거는 현재 모순적 상황이라는 건 뭡니까? 현재 님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있는 거죠. 포근하게 깊이. 그러면서 이 님의 노래로 위로하면서 참고 견뎌내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포근하게 의미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잃어버려요, 잊고 말아요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운 이유죠. 그쵸? 왜? 잃어버렸으니까요. 잊었으니까. 그쵸? 또 아쉬움이 극도로 심화되는 부분이고, 또 현실에서 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님의 부재를 인식하는 그러한 시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1년과는 조금 모순되죠. 1년에서는 항상
함께 하고 있다죠. 함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순이 되면서 기다림과 부재한 현실이 대비되고 있다. 아셨죠? 기다림과 현재 존재하지 않는 님에 대한 현실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핵심 정리 포인트에 이제 들어가면요. 서정시고 자유시고 순수시입니다. 그리고 화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적 화자의 상황은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화자는 현실 속에서 부재하는 님이 마음속에서는 늘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정서와 태도를 보면 님의 노래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나에게 크나큰 안정과 위안을 줍니다. 아셨죠? 또 항상 가까이 할 수 없는 까닭으로 아쉬움과 그리움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또 낭만적이며 또 주정적이고 또 전통적 민요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고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뭐냐면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상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김소월 시에서 중요하죠. 표현상 특징도 민요조입니다. 민요조. 그리고 삼음보, 그렇죠? 우리 시조는 사음보, 가사도 사음보, 고려가요 같은 게 삼음보, 그렇죠? 이 삼음보가 뭡니까? 바로 민요조이고 전통시의 율격입니다. 7자, 5자. 민족적 정서를 심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전통시의 맥을 잇게 되는 겁니다. 이 민요조의 형식도. 또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서 정서의 흐름과 변화를 표현을 했고요. 또 반복을 통해서 각온이라는 것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시적 리듬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시에서. 그리고 정서도 직접 제시했죠. 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간접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그냥 바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립다라는 말이. 자, 그 다음에 대조적 상황이 나옵니다. 대조적 상황. 님이 부재하죠. 상실감, 그렇죠? 이러한 것을 잘 형성합니다. 대조적 상황을 통해서. 아셨죠? 비슷한 문장 구조가 또 반복이 됩니다. 또 각원이 반복되면서 리듬감이 형성되고 운율을 만들어내죠. 아셨죠? 예. 그 다음에 경어체를 많이 쓰면서 님에 대한 사랑과 기다림을 강조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이러한 표현상 특징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주제는 뭡니까? 님의 노래에 대한 강한 그리움. 중심 소재 뭐예요? 님의 노래입니다. 제목 그대로죠.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영원 작품을 보실까요? 수의 비밀. 구성은 뭡니까? 전체 구성을 보면 1년에서는 당신이 옷을 지으면서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일을 남겨준다. 그래서 2년에 가면 주머니에 수놓는 일을 남겨둔 이유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 비밀을 풀어놓죠. 예. 그 다음에 시어와 식구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한영원 시에서도 당신이라는 그 시어는 화자가 소중히 여기는 대상입니다. 소중한 당신이 되겠죠. 또 그리움의 대상이 되겠죠. 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진리라고 할 수도 있고 구도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옷이라는 것은 당신에 대한 사랑과 정성. 우리 그렇죠. 3인곡에서도 우리 화자가 임금에게 옷을 지어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어때요? 역시 똑같이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 소재다. 이렇게 또 만남을 준비하며 기대하는 모습이 담겨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 심이라는 거는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우도시예요. 도포는 통상 예복으로 입던 남자의 겉옷이고요. 또 자리옷은 잠잘 때 입는 잠옷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옷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이건 뭡니까? 님을 위한 거겠죠. 그죠? 님을 위한 종류의 옷이다. 또 작은 주머니에 술 놓는다는 건 뭡니까? 이 작은 주머니에 술 놓는다는 거는 당신의 옷을 완성한다. 완성하면 만남이 되겠죠. 만나야지 줄 수 있으니까. 그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술을 놓는 부분이. 그래서 마지막 단계를 계속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화자 스스로 완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미루고 연기하고 유예하고 있죠. 예, 요 의미 잘 알아두시고요. 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화자의 의지적인 행동이다. 요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손때가 묻었다라는 것은 수놓는 일이 오랫동안 지속됐다.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되고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움이 항상 늘 같이 함께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한 비밀, 우리 제목이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밀이란 말은 뭡니까?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을 완성하지 않는 이유. 요게 이제 비밀이 되겠죠. 그럼 바로 뭐였습니까? 수의 비밀이고 이거 완성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렇죠? 기다려야 뭐 완성하면서 전달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고요. 또 사랑을 계속 지으면서 손때를 묻히면서 그렇죠? 계속 늘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또 마음이 아프고 쓰리다라는 얘기는 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슬프다.
또 그립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아셨죠? 또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갔다. 이 표현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인데 추상적인 마음, 그렇죠?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추상적인 마음을 눈에 보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황진이 시조에도 이런 거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밤을 뭐 칼로 자른다든가 베어서 보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전부 뭐예요? 추상적인 대상을 어때요?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형상화란 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상 속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화자의 처지와 임에 대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렇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이건 뭡니까? 술을 놓는 행위를 통해서 아프고 쓰라린 마음이 어때요? 정화되죠. 정화라는 것은 마음을 어때요? 편안히 순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편안한 마음으로 유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셨죠? 술을 놓음으로써 또 어때요? 시름을 잊게 되고 또 마음이 안정되고 어때요? 회복되죠. 어떤 슬픔과 쓰라림이. 아셨죠? 이러한 기능을 바로 한다라는 거, 맑은 노래의 기능이.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이제 보물이라는 시어가 또 있는데요. 보물이라는 시어를 보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가치 있는 존재. 그리고 당신이라는 거죠. 당신이 그렇다는 얘기죠. 당신과의 만남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외적 상황을 암시합니다. 아셨죠?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은 것이다. 이건 뭐예요? 역설적 표현이고요. 수놓는 행위를 계속하기 위해서 어때요? 다 짓지 않은 것이다. 그렇죠? 술을 다 놓아버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때요? 님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그런 행동들이 없으면 마음이 어때요? 더 서글프고 슬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수놓는 행위를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수놓는 행위는 결국 기다림의 행위예요. 기다림의 행위. 늘 기다리고 또 님에 대한 사랑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님을 기다리면서 어때요? 님에 대한 사랑을 또 사랑의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바로 한자로 말하면 일편단심. 만남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담겨있는 현실은 어떤 겁니까? 소망, 만나고 싶은 소망. 그렇지만 현재 존재하지 않는 님, 이런 것에 대한 괴리감이 담겨있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아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핵심 정리로 들어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적 화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어요. 여기서도 또 화자는 님의 옷을 거의 다 만든 상태에서 마지막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일만 남겨두는 상황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정서는 어떠냐? 태도하고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 이렇게 바로 옷 찢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당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아파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기 고백적이고 구도죠. 구도라는 건 이제 어떤 그 돌을 닦으면서 구하는, 그렇죠? 이러한 어떤 신도적인 측면에서 드러날 수 있고요. 의지적이에요. 굉장히 의지적이고 또 미래지향적. 또 만남과 재회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3번에 이제 수놓기의 의미 굉장히 중요하죠. 인내, 자기를 인내와 또 마음이 성숙하게 되겠죠. 그러면 수놓는 자체는 뭡니까? 화자의 아픔을 정화하고 치료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임을 기다리면서 임에 대한 사랑을 어때요? 지속시키는 행위가 되겠죠. 또 수놓기를 완성한다는 건 뭡니까? 기다림이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자는 일부러 수놓기를 마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님이 오지 않았는데 땡 하고 끝내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고 또 아프겠습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놓는 것을 미루게 되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 수의 비밀은 뭡니까? 우리 제목 자체죠. 주머니에 수놓는 것을 완성하지 않는 비밀이다. 그래서 옷을 다 만들지 않는 이유가 담긴 것이다. 수의 비밀은 그거죠. 또 시와의 상징적 의미가 이제 5개 나왔는데요. 당신은 님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조국, 민족, 절대자, 진리가 될 수도 있다. 우리 님의 침묵에서 나온 그대로죠. 또 옷은 뭡니까?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이고 재회에 대한 기대가 담겨있고 손때는 오랫동안 반복된 흔적입니다. 또 맑은 노래는 뭐예요? 수놓기를 통해서 화자가 얻는 마음의 위안과 정화를 상징하는 거고요. 또 보물은 뭐다? 님과 잘 어울려서 가치 있는 존재다. 님과 잘 어울리는 가치 있는 존재다. 즉 당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러한 상징적인 시어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표현상의 특징 보시면 5번째로 경어체를 썼습니다. 경어체라는 건 뭐예요? 뭐뭐 씁니다. 이렇게 그렇죠? 경어체를 반복해서 어떤 화자의 정성스러운 태도,
또 간절하고 간곡한 마음, 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 이게 담겨 있는 거죠. 아셨죠? 또 추상적 관념을 어때요? 구체화시켰죠. 그 님에 대한 기다림과 사랑을 님의 옷을 만드는 과정에 빗대서 구체화시켰죠. 자, 요거 이런 게 바로 구체화예요. 님에 대한 기다림과 사랑을 뭐를 통해서 님의 옷을 만드는 과정에 비유해서 구체화시켰다. 아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역설적 표현이 마지막에 나왔고요. 또 산문적인 운율, 줄글 형식의 산문시 운율이 드러나죠. 한영원 씨의 전반적인 시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 주제로 정리하고 이제 끝내는데요. 6번째, 당신에 대한 사랑과 기다림. 그렇죠? 기다림이 중요하죠. 또 수놓기에 담긴 사랑의 비밀. 요거 또 님에 대한 변화없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시를 공부하실 때 지금 제가 한 것은 이제 학교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완성도 높은 강의를 위해서 이제 보내드린 거고요. 첫 번째 방식의 그 해석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훨씬 시험 대비에 더 강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현대시를 잘 공략할 수 있게끔 꾸준히 준비를 하시고요. 계속 그 강의를 찍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다시 한번 현대시를 바라보는 그 방법 이런 것들을 다시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대로 해주시면 현대시의 그 박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